자, 인신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지라고 얘기하죠. 생지. 그죠? 왜 생지라고 할까? 그죠?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여기는 무, 병, 갑인데 이 갑목이 누구를 생해주느냐 하면 병화를 생해줘요. 요거는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신금은 무, 임, 경이죠. 그래서 금생수 해주고 있잖아. 수원지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 사화는 무, 경, 병. 근데 이게 화극금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이 병화가 이 경금을 어떻게 해주냐면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재련은 정화가 경금이 재련이고 단련. 그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면 풋사과다. 아직 덜 익었단 말이 과일이. 그걸 어떻게 해주죠? 화극금 해서 익혀주잖아. 빨갛게 빨간 사과를 만들어주잖아. 그러니 요거는 상극이라지만 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구조에서도 그런 거죠? 위에 우리 사주 구조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죠. 병화가 있을 때 경금이 있어야 병화가 할 역할이 있는 거야. 일이 있는 거지. 자, 해수는요. 무, 갑, 임이죠. 그렇게 해서 수생목, 수생목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생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상생이에요. 목생화, 금생수, 화극금, 또 수생목 이렇게. 화극금이 돼서 상생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인신사회는 어때? 보면 활발하고 활기차고 뭔가 새롭게 일을 도전하고 생기가 나는 그 기운이 바로 상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 뭐든지 시작하는 기운이거든요. 두 분 다 이게 신이 있잖아. 그죠? 시작하는 기운이지. 가을을 여는 기운이잖아. 해가 있으니까. 근데 올해 사해충 된다며. 그러니까 자식이 변화수가 오는 거고 그게 자식 자리잖아. 아니 우리 딸내미는 봐봐. 이 정화라는 것은 뭘까? 자, 정화라는 것은 아니 정화라는 것은 지금 정축인데 화가 축 속에 쏙 들어가잖아. 그런 것을 간목이 있으면 나에게는 이게 엄마가 되죠. 이게 목생화 한다는 건 인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불꽃이 불이 붙겠어요? 죽겠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물론 경금이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해야 벽갑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왜냐하면 쪼개면 우리가 아궁이에 넣잖아. 집어넣잖아. 쪼갠 거 장작들. 그래야 이게 더 활활 타오르지. 그러니까 각각 화극금과 갑경충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축축하게 있을 때 이 정화의 기운이 이렇게 꺼져 있을 때 간목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지. 엄마가 옆에 붙어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없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이게 바로 의욕이에요. 의욕.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념.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지. 묘목밖에 없는데. 자, 여기 좌우묘인은요. 좌우묘인을 보면 이렇게 만나면 좌우충, 묘충, 만나면 묘파, 좌묘형, 자유, 기문, 오유 다 형파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좌우묘유죠. 여기는 상극이에요. 좌우묘유는 아까 인신사회는 사생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는 왕지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동요되지 않아. 움직이지 않고 다른 기운이 와야만 그 기운을 잡고 가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꼼짝 않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좀 내가 잘났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고집이 상당히 강한 제가 기운이죠. 월지에 있을 때 말한다면 사도 원국에 있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조원국에 다. 우리 둘 다 자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정관념은 굉장히 굳건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일단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숙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했을 때 움직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 충을 상극을 해소하는 것은 뭐냐면 사생지입니다. 사생지가 살짝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함께 할까? 이렇게 해서 인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인호가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사가 있으면 자사, 암합, 사호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충을 있죠. 완화시키는 거 혹은 해소시키는 거 이것은 인신사회가 합니다. 인신사회. 사생지가 하는 거야. 생지. 자, 예를 들어 묘충이 됐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묘신이 들어오면 어떻죠? 묘신 합도 되죠. 이게 을경합이 되잖아. 그러면서 신유가 되고 또 사가 있으면요. 사유, 사유도 되고 목생하로 또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또 생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묘오면 어떨까요? 이때 인목이 있으면 자, 인묘가 되어지고 그죠? 방합이 되어지고 인호가 또 삼합이 되어지죠. 이 연결고리가 사생지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왕지는 꿈쩍을 안 합니다. 누가 와줘서 함께 하자, 같이 도모해보자, 먼저 들어와서 숙여주면 같이 가자고 하면 오케이, 봐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좌우묘유가 있을 때 올해같이 이제 사화가 들어오잖아. 인신사회잖아. 이렇게 되면 상극이 됐던 분들, 이게 충이 됐던 분들이 분명히 해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충은 어떻게? 생지로 해소를 한다. 아셨죠? 자, 진술, 충미. 자, 진술, 충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고지, 사묘지, 창고. 창고라는 것은 저장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묘지는 묻는 거, 묻다. 묻다는 얘기는 더 이상 꿈쩍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동요되지 않고 죽어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술충미는 사고지고 사묘지기 때문에 이 자체도 하나하나 볼 때는 꿈쩍하지 않아요. 원래는 움직이는 기운이 아니다. 고장지고 묘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아두고 저장하고 또 묘지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와야만 이게 고지가 움직이게 되느냐 그 말이죠. 물론 충국해가 진술충미가 왔을 때 이게 진이 있을 때 술이 왔을 때 진술충을 때리겠죠. 그러면 이 고지, 묘지가 깨어나는 거지. 이게 좋고 나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 땅이 조상 땅이 없었는데 알지도 못했던 땅이 진술충을 통해 가지고 꺼내지기도 하거든. 갑자기 부모가 야 그게 그런 게 발견됐더라. 우리 땅이더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던 거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인호술이잖아. 인호술은 화의 고지, 묘지가 되죠. 그러면 병술에 있어서는 이게 뭐예요? 신금이거든. 이 안에 신금이 있거든요. 근데 진술충을 때려버리면
이게 탁 드러나는 거잖아. 튀어나온다는 튀어나오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합으로 같이 갈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삼합이에요. 사고지는 어. 삼합으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진은 그치 신진이 됐든 자진이 됐든 그죠? 신진도 되고 자진도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인호술이죠. 인술도 되고 오술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축은 사도 되고 유도 되고 유축합도 되고 사축합도 되고 미는요? 해묘미죠. 해묘미. 해묘미. 묘미도 되고 해미도 되고 방합도 되겠죠. 방합도. 방합이면 이 진은 인묘진이겠죠. 묘진. 여기도 술도 신유술, 해자축, 사오미.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진술충미는 이렇게 삼합이 있을 때 함께 동요돼서 움직인다. 일을 한다. 일을 한다네.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땅이 움직이나? 땅이 꿈쩍 안 하고 있는 거지. 저장하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은 이익 집단이거든. 이익 집단. 이건 항상 목적을 가져요. 목적과 이익, 이것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의 재능, 방합이 되잖아, 해자축은. 그쵸. 그거는 가족들이 이렇게 뭐 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혈연이지, 혈연. 그거는 뭐 형제 간에 뭐 장사를 한다든가 같이 뭉쳐서 같이 산다든가 주변의 친구라든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삼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익을 위해서 함께 뭉친 집단이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또 이거는 나의 어떤 이 재능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거죠. 자, 재물의 고지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병술이 있었죠. 병술. 병술에는 이게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병신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이 신유술이거든. 금의 마무리가 되는 기운이잖아요. 그 속에 신금이 딱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병술일주 자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누구라도. 큰 재물이든 작은 재물이든 항상 재물은 굴러댕겨요. 문제는 여기 이제 정화가 있으니까 문제지. 겁재가 있으니까. 욕심 부렸다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여기는 내 아내거든. 아내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병신일주 남자들 같은 경우. 근데 여기에 겁재가 있다는 것은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든가 혹은 내 아내가 급제 욕심을 부려서 엉뚱한 데 돈을 투자해서 이번에 송대관 가수처럼 투기성에 내 아내가 투자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린다든가 한 방에 이럴 수도 있는 기운이 병술에 있다. 혹은 내 형제가 될 수 있거든. 급제라는 것은. 형제한테 내가 돈을 뭐 줘가지고 못 받아낸다든가 그런 기운도 함께 있는데 일단 급제라는 것은 투기성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병술이 있고 정축 한번 볼까요? 정축은 우리가 삼합으로 볼 때 사유축 그래요. 사유축. 사유축은 금국이죠. 금국. 그러면 일단 이거는 축은 모으는 기운이잖아요. 저장하는 기운이고, 그지? 그러면 금을 저장했네. 정화에 있어서 금은 화극금이니까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죠. 여기도. 이게 이제 편재잖아. 이 재물을 이 고지, 묘지, 여기서 저장을 하더라.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축, 일주 자체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
돈을 모으는 기질이야. 대신 이제 여기에 뭐 충미가 있다든가 축술이 있다든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 저장된 곳이 곳간이 열려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또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 그런 기운이지만 근본적으로 일주는 내가 돈을 모으겠다, 저장하겠다는 욕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예요. 왜냐하면 이게 식신이거든. 네, 맞아요. 화생토 식신. 식신은 굉장히 옹고집어 옹골차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질이기 때문에 실리적이고 내 걸 먼저 챙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축이야.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도 일단 내 거 먼저 챙겨요. 응? 그리고 계산 때리고 난 연후에 남은 걸 같이 분배를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지. 일단 이게 편재이기 때문에 정제가 아니잖아. 편재에 대한 욕심이 커. 그래서 정축도 내가 아니면 이게 여자 사주면 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겠지. 내 배우자, 그지? 배우자. 이 배우자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정축이란 자체가 중년이거든, 중년. 중년에 내가 이만한 재물을 또 모으기도 해. 어떻게? 운에서 사유축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는 급제잖아. 급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 올해 사유축이요. 요 월지가 6월이고. 그래서 사화가 있으면 사축합을 하거든. 이 식신은 급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급제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내가 토생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좋아. 그래서 욕심을 부려본다 그 말이죠. 이것도 축이잖아. 그럼 요거는 해자축이죠. 해자축은 방합이고 수죠. 기토에게 수는 재성이죠. 돈이죠. 돈의 이 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일주 역시도 돈이 들어오면 절대 내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축이라는 인자는 냉정합니다. 왜 냉정할까요? 겨울을 준비하고 또 봄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끼고 모은단 말이에요. 아끼고 모은다. 이건 준비 성향, 준비하는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축이란 인자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인자야.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축이 인동초라고 하잖아. 겨울에 얼목이 얼어붙어야 되는데 이 땅 속에서 곧게 서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있는 얼목이다 해서 인동초라고 얘기해. 예. 자, 그래서 기축은 해자축. 애끼고 모으고 돈을 잘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봄을 준비하는 거야, 인목을. 여기에 계신기, 신금이 있잖아. 이 씨앗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아끼고 모으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은 축토기 때문에 부동산과 인연이 있죠. 특히 이 축은 조상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 조상 땅이 있어. 조상의 어떤 건물. 이런 쪽과 인연이 있어서 받게 될 수가 있죠.